저는 댓글을 단 분들의 잘못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이 참사를 지켜보는 국민을 분열시킨 우리 정치가 저부터 저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김진표 국회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시대전환 조정원입니다. 저는 10월 29 할로윈 참사 국정조사에 대해 반대하기 위해 자리에 섰습니다. 이번 국정조사가 정치조사가 되어 또다시 희생자와 유가족을 정쟁의 소용돌이로 끌어들이고 국민적 분열을 조장하지는 않는지 걱정을 지나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태원 참사가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처절하고도 분명합니다. 대한민국은 아직도 생명에 대한 소중함과 절박함이 너무나도 빈곤한 사회입니다. 158명의 생떼 같은 젊은이가 수도 서울의 한복판에서 압사당할 수 있을 정도로 안전 시스템은 부실한 사회입니다. 깔려 죽을 것 같다는 111 신고가 빗발쳐도 긴장감 하나 없이 태어날 수 있는 권력자가 곳곳에 존재하는 사회입니다. 결국 대한민국은 아직 생명에 대한 가치도 시민 안전 대책과 시스템도 이를 운영하는 권력자들의 책임감도 처참할 만큼 부재할 사회였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어디로 가야 합니까? 나라와 공동체를 대신해서 새로운 길을 만들어야 할 우리 정치는, 그리고 우리 국회는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저는 믿습니다. 남겨진 우리들, 그리고 우리 정치는 이를 악물고 이 참사를 정쟁의 소재로 소진하지 말아야 합니다. 대신 실체적 시설 확인과 엄중한 책임,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 시스템을 대대적으로 업그레이드하는 일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국정조사하는 득보다 실이 훨씬 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의원 생활을 오래 하신 선배 의원 여러분, 저보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국회 국정조사는 사실관계를 밝히는데도 큰 실효가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대신 지금과 같이 고성과 막말의 유혹을 못 이긴 정치인들과 극렬 지지자들이 주도하는 정쟁의 소용돌이가 될 가능성이 너무 큽니다. 왜 우리 정치는 10월 29일 할로윈 참사를 세월호 시즌2로 만들려고 합니까? 저는 세월호 참사가 있었을 2014년에 세계은행 파견으로 예루살렘에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전달된 뉴스 속보를 보면서 그 아픔이 진도에서 8,159km 떨어진 예루살렘에도 고스란히 전해왔습니다. 학창시절 가장 기대되고 설레었을 수학여행에서 삶을 마친 고등학생들에게 미안함과 죄스러움을 느끼지 않았던 국민은 단언컨대 한 사람도 없었을 것입니다. 모든 국민들이 진상규명을 원했고, 그래서 국회에서 아무런 이견 없이 국정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사실규명, 책임자 처벌, 대안 제시란 측면에서 모두 유의미한 흔적을 남기진 못했습니다. 그 대신 우리 정치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교훈 한 가지를 남겼다고 저는 믿습니다. 바로 국민의 생명을 정쟁의 소재로 삼는 참사 정치의 가장 큰 희생자는 바로 유가족과 희생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가는 산산조각으로 분열된다는 것입니다. 이번 10월 29일 할로윈 참사 국정조사 1일까지 과정은 어땠습니까? 합의 과정에서 희생자를 위한 진심보다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조사에 참여할지 말지가 결정된 거 아닙니까? 한쪽은 당대표를 향해 오는 대정동 수사에 관한 관심을 희석시키기 위해서, 또 한쪽은 여소야대의 예산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협상하면서 과연 고인들과 희생자들이 중심에 있었는지 저는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정쟁의 가능성은 압사사고의 원인과 책임자를 밝혀야 할 45일간의 조사를 더욱 어렵게 만들 것입니다.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엊그제 유가족분들께서 기자회견을 하셨습니다. 다들 보셨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도 보았습니다. 진정한 사과를 첫 번째로 요구사항으로 말씀하시는 것을 보고 정치인으로서 송구했고 기성세대로서 부끄러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자회견 기사에 달린 댓글을 보고 저는 정말로 가슴이 아팠습니다. 애도를 강요받았다. 누가 가라고 강요했나? 정치 장사하지 마라.
유가족분들을 향한 불편한 마음과 비난의 댓글이 이미 적지 않게 달리고 또 이 댓글을 향해서 막말하지 말라는 공격의 댓글로 분열은 이미 유가족분들은 아무 잘못이 없다. 정치 때문에 변색되었다는 말도 나왔습니다. 저는 댓글을 단 분들의 잘못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이 참사를 지켜보는 국민을 분열시킨 우리 정치가 저부터 저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려컨대 오늘 이 국정조사는 이 분열을 더욱 증폭시킬 것입니다. 지금 보십시오. 이 분열을 국정조사가 담아서 과연 희생자분들이 어떤 마음을 갖겠습니까? 오늘 저녁에는 우리 모두가 정말 오래간만에 하나가 되어서 태국 전사들을 응원하기 위해 광화문 광장으로 TV 앞으로 모일 것입니다. 그런데 주말이 되면 모두 하나로 모였던 그 광장에서 어떤 이들은 대통령 퇴진을 외치고 또 어떤 이들은 대통령을 지지하는 맞불 집회를 열 겁니다.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이를 악물고 한 걸음씩 차분하게 나아가야 됩니다. 검찰의 자체 수사가 미진하면 검찰의 수사와 감사원의 수사를 통해서 실체적 진실을 밝혀나갑시다. 이 과정에서 수사당국이 사실을 숨기고 있다는 정황이 발견되면 국회는 특검을 하면 됩니다. 혹시나 여당이 이를 반대하면 제가 속한 법사위에서 패스트트랙으로 진행하기 위한 찬성표를 기꺼이 던지겠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지금도 많이 늦었지만 158명의 생명을 지키지 못한 책임을 지키는데 인색함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아직까지 내 탓이오 정치적 책임을 지겠다는 사람 하나 나서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정치라는 업이 무한 책임이라는 책임감도 자존심도 이 정부엔 없는지 정말 묻고 싶습니다. 정말 제 토론을 마치기 전에 제가 지난 국정감사 과정에서 인연을 맺게 된 고 이해람 공군 중사 아버님과 나눈 대화를 짧게 나눕니다. 혹시나 참사를 당한 유가족의 마음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하는 것이 아닐까 싶어서 전화를 드렸습니다. 다들 아시는 대로 고 이해람 중사는 겪어보지 않고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비극을 겪고 구합니다.